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개원협의회 에서 지금 이제 비원디와 함께 비급여 보고 의무 확대와 이로 인한 개원이 진료 현장 변화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도움 주실 분은 그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부회장이시고 대한개원협의회 총무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성필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큰 흐름부터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기사들을 보면 비급여 보고 의무가 의원급까지 이제 전면 확대가 되고 또 보고 대상 항목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가격 공개를 넘어서서 비급여 전반적으로 좀 관리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원장님들께서 보시기에 이 제도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고 느끼는지 또 현장에서 체감하는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비급여가 뭔지부터 이제 좀 생각을 아마 해봐야 되는데, 비급여라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제 보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로 인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게 꼭 미용 성형만이 아니라 이제 치료적인 목적으로 쓰는 행위나 약제들인데도 비급여인 것이 많습니다. 일례로 항암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MRI나 초음파 같은 검사 장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위들, 약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급여들이 이제 크게 분류가 이제 어떤 치료적인 목적의 비급여도 있고, 치료적인 거와 관계없는 비급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급여 자체도 그냥 뭉뚱그려서 비급여가 아니라 기준 비급여라고 그래서 급여 기준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험급여를 지출하겠다. 하지만 그거 외에는 전액 본인 부담을 한다. 이런 이제 기준 비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등재 비급여라고 그래서 일단 아예 비급여로 처음부터 그냥 고시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상 이거를 급여화할지 말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치료할 때 사용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의료기관들이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아직 보험 재정으로는 들어와 있지 않은, 제가 말씀드린 도수 치료도 있을 수 있고 대학병원에서 많이 하는 무슨 다빈치 수술 같은 것들도 행인하고 있지만 비급여로 돼 있죠. 등재 비급여입니다. 그리고 비치료적인 비급여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제도 비급여라고 그래서 상급 병실료 차액, 그다음에 진단서나 소견서,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아예 비급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선택 비급여라고 그래서 이제 미용 성형, 그다음에 검진, 예방 접종 이런 것들 비급여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뭉뚱그려서 비급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비급여는 예전부터 이제 2010년도부터 이미 비급여 고지 제도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에 가보면은 자기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하는 행위, 비급여 행위에 대한 가격을 다 이미 고시하고 있고 홈페이지나 병원 내에 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얼마인지, 여기서 하는 도수치료는 이 병원은 얼마인지 다 고지하고 있고 환자들한테도 미리 사전 동의를 받고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비급여 내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 보고를 하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 내용이 이제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제 공개제도 하는 게, 공개라는 게 있어요. 비급여 공개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공개 항목은 보고를 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런 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죠. 그것도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제 그 공개 대상이 아닌 항목이 전체가 1000개가 넘습니다. 그 많은 비급여 이런 국가에서 이미 법정 비급여들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기준 비급여, 등재 비급여 이런 것들은 다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법정 비급여거든요. 병원에서 임의로 하고 있는 비급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아주 자잘한 것까지 1000몇 개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다 보고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배경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서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 급여화를 해야겠다는 목적 때문에 많이들 일어나고 있는 비급여들을 좀 조사해서 치료 값어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가격이 어느 정도에 책정되면 좋을지 이런 걸 연구하는 거면은 선별적으로
표본 조사를 하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병원들이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민간의료기관인데 개설자들이 다 민간의료기관이고 그중에 일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제 수가를 결정받고 서로 간에 수가 협상이라는 게 있죠. 수가 협상이 결국 건강보험공단이 이 건강보험급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를 이 항목에 대해서 줄지를 협상하는데 거의 협상이 아니라 정부에서 통제하는 식으로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비급여는 이러이러한 거는 알아서 재량껏 병원에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자잘한 것까지를 다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치료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보고한 내역에 증명서, 수수료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걸 다 취합해서 어떻게 할 거냐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냥 자료를 내는 게 아니라 보고를 받는 국가기관이 자기네 입맛에 맞는 포맷대로 내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급여면은 그 항목을 뭐 코드지, 명칭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통계를 받는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받으면 통계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계 코드를 이 행위에 대한 코드를 나라에서 다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당신네 의료기관들이 하는 행위들을 그 코드에 대입해서 다 전환해가지고 자기네가 통계 처리를 할 수 있게 쉽게 하도록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 양식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그게 이제 시행된 게 이제 처음에 병원부터 시작했고 작년에 이제 의원급으로 확대돼서 병원은 1년에 2번을 3월 달과 9월 달에 한 달간의 통계치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은 3월 한 달에 이제 통계치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월 한 달치를 갖고서 그 뒤에 4월, 5월, 6월에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고 1,몇백 개의 항목을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비급여니까 이제 병원들마다 자기네가 자기네 편한 대로 명칭을 맞춰놨었단 말이에요. 그걸 정부에서 정부 양식, 엑셀 파일에 맞는 그 양식에 맞춰서 보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코드 작업을 다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데만도 한참 걸렸고요. 그게 뭐 병원급에는 이제 그런 심사 직원들이, 전담 직원들이 따로 있지만 개인 의원들은 보통 개별 원장님들이 직접 다 심사 청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자기네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일일이 코드를 전환하는 작업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행정 업무가 벌어졌는데 그럼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필요성에 입각해서 최소한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가기관이 가져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 확대하는 기준이 뭔지 그거를 충분히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상의를 하거나 뭐 얘기하는 것도 없이 정부에서 고지하는 겁니다. 몇 개를 하겠다. 내년에는 이거 200개를 더 하겠다. 그래서 계속 매년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 이외에 우리가 심사 청구하는 게 아닌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비급여로 따로 분류되어 있는 법정 비급여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문제고 그럼 도대체 이걸 왜 하려고 하냐고 했을 때 국민들은 이거를 왜 필요할까요? 국민들은 그 개별 기관에 가서 고지된 비급여 내용을 보고서 이 비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듣고 동의하고 이 비용이 내가 감수해서 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통계를 다 뽑아서 도대체 정부에서 뭘 하려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급여화를 하려고 하는 전 단계면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급여를 앞으로 더 재정을 많이 늘려서 비급여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급여로 전환하겠다 이런 거면 되겠는데 건강보험 재정 계속 적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급여 전환한다는 것은 모든 걸 1,몇백 가지 항목을 급여 전환할 생각으로 다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모으는 배경이 도대체 뭐냐는 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의문사인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결국 이 비용, 이걸 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계속 늘고 있는 게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것이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실손보험사들이 비용이 많이 생각보다 늘어서 적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실손보험사 대기업이죠. 그래서 엄청난 대기업들입니다. 실손보험사라는 거는 그 실손보험사들의
그 어떤 그 보험 체계를 바꾸려고 하나? 지금 뭐 실손 체계 뭐 몇 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바꾼다고 하고 있죠. 그런 실손 보험사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광범위한 비급여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네, 자세히 좀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 뭐 행정적인 업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또 고민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궁금한 부분들도 여쭙겠습니다. 비급여 보고 의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이제 혹시 진료 현장에서 좀 먼저 느껴졌던 변화들은 어떤 게 있는지, 뭐 어떤 진료 흐름에서도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좀 행정 업무 쪽으로 먼저 체감이 됐는지 좀 느끼시는 점들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장님. 네. 일단 진료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치료적인 비급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에 필요해서 하는 비급여입니다. 그 비급여가 왜 이렇게 그러면 급여가 안 되고 비급여로 남아있냐 하면은 의료 환경이 지금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료를 보수적으로 가면 어떤 그 치료 방침이 체계화돼 있고 표준화돼 있고 꼭 필요한 것들만 급여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료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K-의료니 K-뷰티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동력이 뭐냐면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공부하고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강보험은 그걸 바로바로 개발됐다고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치료적인 효용성이 있는지 그리고 환자한테 어떤 위해 요인이 없고 안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정부에서 하죠. 해서 효용성은 있다고 봤는데 이걸 건보 재정까지 투입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좀 밀어놓는 그런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치료적 비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할 필요성이 없는 비급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하고 있던 비급여를 보고를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재하는 것 같아서 이거 안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치료 내용이나 이런 비용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행위들이 자꾸 이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료 비급여라는 행위들은 고정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발되면 새로운 신의료 기술이 들어오면 그 신의료 기술을 또 적용하면 또 하나가 생기면 또 그걸 또 보고 항목에 넣어서 또 보고를 해야 되고 계속 행정 업무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게 지금은 천 몇백 개 되지만 이게 2,000개가 될지 3,000개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그 늘어나는 비급여에 맞춰서 정부는 계속 보고를 하라고 할 건지 그러면 그 늘어나는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정부는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급여를 하려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동력이 있으면 이 보고를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언제까지 보고를 받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냥 보고만 받아서 통계만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 진료에선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고요. 아무리 보고를 더 많이 해도 현장에서는 이 치료들이 다 필요해서 했던 행위들이기 때문에 보고를 한다고 해서 보고가 무서워서 치료를 안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행정 업무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일입니다. 자, 한 말씀 이제 드리면 이제 환자분들이나 이제 일반 그 환자분들 의료 수요층에서 생각하시는 이제 비급여와 급여의 차이가 뭐냐. 저희가 이제 용어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고 그리고 미용 성형이 있는데 미용 성형과 그 비급여는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섞이기 힘든 용어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집에 가서 저희가 이제 짜장면을 팔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간짜장이 있고 삼선짜장이 있고 가게마다 뭐 지역마다 호텔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는데 기본 짜장면 가격은 정부에서 통제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는 짜장면은 물가에 곧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짜장면 가격은 얼마 이상 받지 마세요라고 통제가 되고 짜장면 가격을 변경할 때는 통제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가게마다 좀 다르게 돼 있는 자율성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그게 이제 간짜장이라던가 다른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얼마를 넣든 그거는 그 가게에 여기 재량권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들어오는 금액과 파는 가격에 대해서 자율권을 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짜장면이라는 기본 베이스를 놓고 나서 그 자율성을 넣은 부분이 비급여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짜장면 맛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계속 통제하에 기본 수준 최소한을 유지하고 있는 게 급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지역마다 가게마다 그 능력과 차이에 따라서 추가 들어온 장비도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비싼 장비를 가진 병원과 싼 장비를 가진 병원에서 이 가격의 차이를 두고 나서 플러스 옵션으로 나가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좀 더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분이 비급여에 해당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제하겠다. 그 다 여기 얼마를 내라. 얼마에 팔 건지, 얼마에 들어왔는지, 얼마만큼 파는지까지 모두 다 한다고 한다는 것은 기존 이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이용에 있어서 자율성이 이 통제 범위에 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이렇게 나눠서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그 의료 공단에서 그 수가 체계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수술명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저희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든지 저 땅끝마을에서 수술을 받든지 가격이 똑같아요. 똑같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차이점을 둘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비급여가 차이를 두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이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수술과 진료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저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씀한 것처럼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그 시설과 이런 것들이 자율성에 대해서 투자 금액도 다르고 다 달라지는데 이것들을 일괄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모두 통제를 한다. 비급여까지 통제 범위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 범위까지 국가에서 모두 책임지는 행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에서 책임은 안 지고 병원들에게 통제만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의료 수준들이 이제 고급 서비스 환자들이 원하는 내가 돈을 더 내고서라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겠다는 보다 상급 서비스를 원하는 부분들까지 수요까지 모두 통제가 되는 거죠. 이런 사회도 있긴 해요. 여기 공산주의 사회라던가 정부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같은 경우는 전국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같은 가격에 공급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같은 금액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그 비급여 보고든 비급여 통제든 결국에 가는 방향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맞지 않는 체계와 맞지 않는 시스템이 서로 맞물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 진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 급여와 비급여를 제외한 다른 부분, 그러니까 피부 미용 성형이라던가 피부 관리라던가 이런 쪽으로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병원의 뭐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서 뭐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현장에서는 사실 좀 괴리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확대가 된다면 환자 입장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점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진료를 받는 과정이나 선택하는 방식에서 뭐 체감을 하거나 앞으로 좀 일어날 뭐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치료적인 비급여 내용에 관련된 내용들은 달라질 건 사실 없습니다. 그 필요에 의해 보고를 한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를 의료진들이 안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비용이죠. 그러니까 비급여는 다 비용에 이제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게 급여 재정, 건강보험 재정을 많이 늘리면 되죠. 그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늘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니까 이거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현재보다 건강보험료를 2배를 내고 2배의 건강급여를 받겠다. 비급여를 없애서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건강보험료를 어느 정도까지 받을 건지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가 이제 지금 현재 정도 가격에서도 되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늘려서 보장을 더 받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발생한 것이 일부 사람들은 내가 비용을 좀 더 들여서
그 부족한 것에 대한 보장을 받겠다고 한 게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 만들어졌고 그 실손보험이 그 비급여 영역을 커버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손보험사들이 처음 설계했을 때 하고 비급여의 의료 행위는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료는 발달하니까요. 10년 전에 없었던 의료 기술들이 현재 도입돼 있고 새로운 장비가 도입돼 있고 예전에 다빈치라는 장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그런 로봇 수술하는 것들이 20년 전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손보험을 설계할 때는 그런 의료비가 발생할 걸 생각을 안 했죠. 근데 그게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 체계 하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입원해서 수술하면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을 통해서 비용을 보전받게 되니까 새로운 의료 기술을 자기가 평상시에 냈던 그 실손 의료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접근할 수 있겠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실손보험사 입장에서 보면은 예상치 않은 비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보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보고가 결국 자꾸 늘어나게 되면 그 통계, 정보 공개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정보 공개를 해서 그 통계가 어떤 의료행위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돼 있고 우리나라 나이대에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의 통계가 잡히게 되면 그 정보 공개의 내용을 국민들이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거는 정부기관 아니면 실손보험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은 이걸 급여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고 실손보험사는 새로운 보험을 설계할 때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빼던가 아니면 그걸 감안해서 하려면 실손보험료를 올리던가 실손보험사들은 손해보는 보험을 영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실손보험사들이 계속 적자 얘기를 하지만 자기네 본인들의 어떤 보험사 운영하는 비용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적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 단계에서 그 실손보험을 가입하면서 생명보험도 같이 가입시키고 결국은 득이 됐으니까 보험을 설계해서 만들었을 텐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네 그 이익 구조에 비해서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좀 조정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의료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는 급여로 늘리는 게 아니라 새로 늘어나는 것들이 자꾸 비급여 범위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것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자꾸 보고제도가 많이 늘어나서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관이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 활용하는 기관은 의료기관도 아니고 국민도 아닙니다. 결국 정부기관 아니면 실손보험사가 될 거고요. 정부기관이 보험으로 급여로 많이 전환해주면 다행인데 보험 급여 재정상 급여화하지 못하겠고 자료만 계속 쌓아서 통계만 계속 발표하면은 그 자료를 확보한 실손보험사들이 향후에는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보험 지급을 안 하겠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국민 입장에서는 실손보험료 냈는데 생각지 않은 것들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결국 미래에 벌어질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부회장이 말씀하신 거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이제 실손보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험을 이용하는 패턴이 이제 미국이나 우리가 제일 예를 많이 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의료 수준과 제일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 뭐 일본 아니면 미국인데 예를 들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와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 적용을 본다고 한다면은 한국은 월 정액 실손 금액 얼마를 내면은 얼마를 쓰던지 한 달에 뭐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 금액을 이제 보험사에 지불을 하게 되면 병원비로 발생하는 돈을 뭐 5천 원, 뭐 10,000원, 5,000원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전부 다 무제한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예전에 뭐 비행기 1등석 항공권을 뭐 1억인가 10억인가에 샀는데 그걸 가지고 300억 어치의 이 비행기를 타서 마일리지로 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의료 소비가 약간 왜곡되어 있다라는 거죠. 실손보험료 10만 원 내면은 1,000만 원을 내든 1억을 타가든 무제한으로 보장을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한다는 거죠. 무제한 의료 이용권이 돼버린 거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의료를 모든 사람이 무제한 다 이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구대로 무제한 보험을 다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맞다고 하니까 지금 의사들도 부족하니까 계속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험이라는 거는
이 의료비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파산당하고 모든 가족이 파탄나고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 이런 거를 막아주는 게 보험인 거지. 내가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모든 가족이 때로 손잡고 가가지고 전부 다 한꺼번에 돈을 냈으니까 다 이용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병원은 한정돼 있고 의사는 한정되어진데 이런 의료 서비스가 이런 그 일반 서비스로 모두 다 몰리게 되면은 정작 우리가 중증, 응급, 외상 이런 환자들이 생겼을 때 그쪽으로 진료해야 되는 의사들이 오히려 부족하게 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반면에 우리는 그 선택과 집중의 시기를 지금 왜곡된 상태로 놓쳤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의사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의사의 환자들이 이용하는 진료 패턴이 바뀌면서 의사들도 거기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바뀐 것 뿐이죠. 거기다가 이 중증이나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을 오히려 지원이 아니라 거기 페널티와 이게 처벌, 배상으로 이렇게 여기 협박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편한 길로 다 빠져버리고 이런 부분, 이거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기피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고착되어 있는데 이게 숫자가 부족해서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비급여를 오히려 통제해야 되고 의사는 더 늘려야 된다. 이거는 오히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펌하시는 것과 비슷한 전혀 반대되는 처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이런 비급여를 통제한다는 것이 또 나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질문 드려보면요. 아까 그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 사실 코드가 굉장히 많고 그걸 이렇게 매번 입력하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좀 많은 어떤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 뭐 큰 병원의 경우에는 뭐 충당할 인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원장님 뭐 혼자 하시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올려주신 분 중에 이제 뭐 환자 대기 시간이나 진료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기 시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 보고 업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시간에 근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료가 다 끝난 다음에 보고라는 게 매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진료 행위를 계속 보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진짜 의료기관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현재 법 제도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3월 한 달 동안의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거고 병원들은 3월과 9월 달 이 두 달치에 대한 내용을 1년에 2번 보고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체가 이제 없던 행위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거 말고도 이제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행정 업무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급여라고 하잖아요. 급여 진료를 하면은 환자 본인 부담금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받으려면 진료 내역을 정리해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죠, 병원들이.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도 계속 엄청나게 복잡하고 올리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 심사하는 데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죠. 이 심사평가원이 심사를 하다가 자료가 미비하면은 돈을 안 줍니다. 지급 거절하고서 자료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라 그러고 다시 또 보완해서 하면은 이거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돈을 못 주겠다고 삭감하고 그래서 일반 환자분들은 오해하시는 게 그 진료를 하고 왔으면 그 진료비 내역을 본인 부담금 40%부터 외래에서 이렇죠. 60%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해주는데 그걸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삭감돼서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료는 이미 다 일어난 거죠. 일어나고 후불이에요,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건강보험은. 후불이니까 정리해서 보내면 한 달 뒤나 두 달 뒤나 정리해서 올린 다음에 이제 비용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일부 삭감을 합니다. 삭감이 제로인 병원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조차도 다 삭감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삭감이 일어나서 그걸 일부를 못 받게 되고 또 그걸 다시 이의 신청을 하려면 또 행정 업무를 하고 이게 기본 행정 업무가 계속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3월 달 진료의 비급여 내용까지 정리해서 보고해라. 또 9월 달 것도 정리해서 보고해라. 이런 이제 추가 업무가 더 생겼으니까 그 업무를 하려면 진료 시간에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료가 9시부터 6시까지 진료를 한다 원이 그러면
6시 끝난 다음에 직원들 다 퇴근하고 의료기관 의원 같은데 이제 원장님 한 분에 간호사 서너 명 있는 이런 곳에서는 그 행정 업무를 원장님들이 직접 하거든요. 그러니까 6시에 퇴근을 못하고 7시, 8시까지 그거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그럼 이 통계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서 무슨 조사, 패널 조사를 한다던가 여론조사도 한다면은 그거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에 응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좀 더 응하게 하려고 동력을 얻으려면 상품권도 주고 뭐 커피 한 잔도 주고 이런 참여하는 비용의 인센티브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이 행정 업무 늘었는데 내가 참여할지 말지 그 통계를 어떤 뽑아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였으면은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 조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설명하고 그 취지를 설명해서 이걸 이제 국민들 급여 비급여를 최대한 많이 급여 전환하고 이런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항목을 최대한 적게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빈도 치료들이 있고 비용도 많이 드는 뭐 많이들 언론에 많이 나와서 아실 거예요. 뭐 도수 치료라든지 뭐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항목들을 급여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항목들 상위 뭐 50%, 상위 50개 이렇게만 조사를 해도 충분하고 그거를 그 의료기관들한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순서로 갔어야 되는데 항목을 정하는 것도 그냥 당장 급여할 생각이 있는 항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천 몇백 개씩을 다 보고하라고 하고 그 천 몇백 개가 그 하나하나마다 보고해야 되는 것들이 그 천 몇백 개 하나하나에 22개씩이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생년, 뭐 나이, 뭐 나이죠. 나이, 생년이 나이, 뭐 얼마나 했는지 비용이 얼마인지 원가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천 몇백 개 항목 하나하나마다 22개씩의 딸린 항목들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 몇백 개를 쭉 리스트를 한 다음에 그 1번에 대해서 22개, 2번에 대해서 또 22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보고가 쉽게 안 되니까 3월 한 달 걸 보고하는데도 정부 기관에서 2개월, 3개월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쉽게 될 것 같으면 3월 끝나자마자 4월 15일 안에 보고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보고 기간도 2개월, 3개월에 걸쳐서 보고를 하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업무는 하려면 결국은 시간 외에 공휴일에 야간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어요. 그리고 강제 조항을 하고 있고 불필요한 통계만 계속 뽑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 몇백 개를 뽑아서 작년에 천 몇백 개 통계 뽑아가서 뭐 했냐면 통계 발표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작년보다 비급여가 급여화된 게 많이 있냐면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도 아닌데 이거를 무한대로 계속 보고를 매년 해서 앞으로 향후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한시적으로 몇 년간 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이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년 1년에 의원은 한 번, 병원은 2번을 계속 보고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환자분들이 볼 때는 결국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진료 과정 중에 비급여를 하려면은 고지하는 의무는 이미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비급여하려면 설명들을 다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항목들 이거 비급여인데 하시겠냐. 그리고 비용이 얼마다 이런 설명들을 다 하고 있고 동의서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내역들 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부에다가 계속 자료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내서 그러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급여화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그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건강보험료를.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이걸 급여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급여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 그 통계를 결국 갖고서 어디다 쓸 거냐인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급여를 뭘로 충당하고 있냐면 돈이 많고 뭐 이런 분들은 자기 개인 비용으로도 지불해서 충분히 할 의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죠. 그러니까 가입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거의 다 가입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몇 천만 명이 가입해 있으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는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서 진료가 일어나고 있고 국가가 해주고 있는 급여 제도가 있고 비급여 제도를 실손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비급여 제도의 보장성이 악화될 거라는 거죠. 급여의 보장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통계를 뽑아서 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고
비급여가 줄어들어서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도 보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면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항목이 이거보다도 적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비급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실손보험의 보장성이 위축될 것 같아 보이는 거죠. 통계 갖고서. 통계를 많이 보고 하면은 실손보험사들이 보험을 설계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급 안 하겠다. 그 사람들은 딱 항목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국민들은. 천 몇백 개나 되는 그런 보고 항목 중에서 한 10개는 이제 앞으로는 보장을 안 해주겠습니다 했을 때 보험 가입할 당시에는 국민들은 그 10개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죠. 근데 막상 딱 닥쳐보면은 딱 필요한 게 10개가 딱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제일 많은 것들만 10개 딱 빼고 나면은 1200개, 1500개 중에 10개 빼고 1400개, 1500개 중에 100개 빼고 1400개는 해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럼 100개가 주는 거니까 별로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험사들은 이제 정보가 비대칭이다 보니까 그 100개가 금액이 큰 것만 100개를 빼버리고 나면 국민들이 볼 때는 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보장이 돼 있고 진짜 필요해서 내가 실손보험을 여태까지 잘 썼던 것들은 보장이 안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급여의 보장성 강화는 없어지고 늘어난 게 없는데 실손보험에서의 비급여 보장성은 악화되는 걸로 갈 것으로 보이는 게 제 앞으로 예견된 미래인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이제 급여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국가에서. 최소한을 책임지는 거죠. 무한대를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국가에서 지금 로봇 수술하면 기본 1,500, 1,000만 원, 뭐 2,000만 원도 가고 가는데 이것까지 뭐 흉터 차이거든요, 대부분. 흉터 조금 남냐 안 남냐 이 차이인데 흉터 문제까지 국가에서 일반 세금을 걷어서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많이 있겠죠. 내가 1,000만 원을 내서라도 이거를 받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이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는 게 이제 사기업 보험인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비급여로 넘어가는 거고 이거는 사기업이 문제인데 비급여를 통제하겠다. 비급여를 가지고 제한하겠다. 이거는 누가 이익을 보는 거냐면 개인, 사기업이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비급여 통제에 결국은 비급여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대신 국가 행정력을, 공권력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수익률을 위해서 국민들의 보장성을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국민들의 의료 이용의 행태를 누가 통제하게 되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급여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제한할 거냐. 이게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기업이 어떻게 하면 가장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통제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국가에서 꼭 나서서 이거를 꼭 통제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해봐야 되고 이게 처음부터 실손보험을 무제한 여기 일정액으로 어퍼 리미트 상한선이 없이 무제한으로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실손보험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처음 보험사를 설계할 때부터 이게 문제가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제 국민들과 의료인들에게 이게 떠넘기고 있는 거죠, 지금. 왜 비급여를 이렇게 많이 쓰냐.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근데 이거의 책임을 이 설계한 사람들과 보험을 설계한 사람과 처음에 이거 허가해준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국민들과 의료기관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처음 보험을 설계한 사람과 이걸 허가해준 사람들이 왜 이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병원 내 행정적인 부담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 실손보험의 비급여의 보장성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문제도 짚어주셨고 또 처음에 실손보험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진료 패턴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러면은 좀 진료 환경이 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다른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런 것도 의견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단 궁극적으로는 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보장성 강화 얘기 많이 나왔었죠. 뭐 이 전 정권에서부터 계속 보장성 강화는 화두입니다. 그 보장성 강화에 따라다니는 것은 결국 건보 재정을 더 늘려야 되거든요. 건보 재정을 늘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더 늘리던가 아니면 국가 예산에서 일부 보전하는 거죠. 법에는 건강보험료를 거둔 것만 갖고 건강보험 예산이 충당이 안 되면 국가 예산에서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뭐 국민 1인당 뭐 30만 원씩 돈도 지급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이 다 정부의 정책 예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더 올리지는 못하겠는데 국가 예산의 일부 여력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보충하면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죠. 근데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예산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재정이 들어온 예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다 우리가 낸 보험료 가지고서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결국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젊은 직장인들이 결국 내겠죠. 나이 드신 분들은 내는 분들이 별로 없고 애들 안 내니까. 그럼 그분들이 결국 계속 부담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은 떨어져 있고 노령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무한대로 늘어나지는 않겠죠. 결국 언젠가는 인구가 다시 줄 테니까요. 근데 그 젊은 연령들이 건강보험료 재정을 얼마나 더 충당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고민할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실손보험이 일단 무제한 좀 전에 민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제한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일단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5세대 뭐 실손보험 얘기 나오고 있는데 보장성이 이제 제한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 비급여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필요에 의해서 일단 비급여를 그럼 아예 없애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급여 아닌 것들을 아예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료가 발전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태돼 있는 거죠. 20년 전에 하던 의료행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새로운 의료행위가 계속 발달하려면 신의료 기술이 들어오고 약제가 개발되고 아직 보험이 못 돼서 일부의 암 환자분들 보면 혈액암 환자들 보면 보험이 안 돼서 그 약값으로 되게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치료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대상자가 너무 적고 거기에 보험을 재정을 넣기 너무 많고 이래서 이제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하면은 이 실손보험으로 우리가 무제한 받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비급여라고 하는 것들이 치료 목적의 비급여이기 때문에 치료 목적의 비급여, 어차피 치료 목적이 아닌 비급여들은 실손보험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미용, 성형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비급여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손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급여라고 하는 거는 치료 목적의 이제 비급여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이용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원장님께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있죠.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이 의무가입이에요. 의무가입.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로 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가 의료기관에 대해서 책임보다는 처벌, 규제로만 일관하면서 이거를 국민 의료를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 지금 여기에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공공성이 저하됐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공공성이 이보다 더 좋아지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병원을 못 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처벌 위주로 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응급실이 밀리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려고 하는 해당 과에 종사하려고 하는 젊은 선생님들이 안 계시면서 점점점 이제 이런 전체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오히려 이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꼭 여기 비급여를 사용하는 의사 아니면 이 다른 미용을 하는 의사 이런 부분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책임이 올바랐는가. 국가가 이런 건강보험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약한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 패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의사가 안 하니까 여기 의사가 나쁜 사람 이렇게 계속 여기 비난하면서 몇십 년간을 끌고 오다 보니 오히려 지금 망가진 시스템이 이제 거의 그 균열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의사나 환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이 전체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처음에 이 전체 판을 새롭게 짜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비급여 보고 의무 확대가 진료 현장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쉬운 점은 없는지 민호균 원장님, 이성필 원장님과 함께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현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서 인사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아주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의료계에 좀 뒤숭숭한 시절인데요. 여기 모든 의사들이 항상 여기 보험 진료를 하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 뭐 미용 진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 선생님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고 이 발목을 잡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함께 그 머리를 맞대고 좀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요새 필수 의료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필수 의료와 이게 중증 의료가 이제 혼재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건강보험 제정에서 이제 급여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한 급여 비급여에서 급여라고 하는 것은 필수 의료이기 때문에 급여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급여 대상 중에 필수가 아닌 의료는 없습니다. 그게 꼭 그 흉부외과, 뭐 심장, 머리 뭐 이런 것들만 이제 필수 의료가 아니고 그건 중증 의료죠. 그러니까 시간을 다투는 중증 의료인 거고 팔 골절된 거 그럼 이게 필수 의료가 아니냐 이거죠. 치료 안 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급여 진료는 다 필수 의료이기 때문에 현재 환자분들이 병원의원에 가서 받고 있는 그런 의료 건보 제정을 통해서 하는 의료 행위 모든 것들은 필수 의료이고 그 모든 것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개 과 중증 의료진이 모자라는 것도 물론 이제 맞는데 어느 과 하나도 다 버릴 수 있는 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료라는 것들이 다 결국 건보 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뜻은 필수 의료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급여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아직 필수적이진 않고 아직 선택적인 상황이라고 놓여 있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필수 의료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급여를 더 보장성을 강화해서 급여로 가야 되는 것이 많고 그 외에 비필수적인 것들은 국민들 개개인이 다 부담하기는 어려우니까 실손보험들이 설계가 잘 돼서 그걸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 가입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두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시사 이슈 라이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